안녕하세요. 구주입의 고인실장 윤영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이번에 본 동아고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동아고는 여러분 이제 1학기를 지냈기 때문에 선생님이 포인트만 짚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동아고는 중간고사 특징이라고 하면 서술형 배점이에요. 그죠? 시험 범위는 이제 집합부터 역함수까지 시험 범위 자체는 뭐 특이한 건 없었다고 보여지고 논술형 배점이 50점인 시험이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 사실 동아고등학교는 중간고사 시험이 이 논술형 배점으로 좀 이슈가 있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도 역시 이 논술형 배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친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문항별로 상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동아고는 일단 총 20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 객관식 15문항 그리고 논술형 5문항의 구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이도별로 선생님 분류해 봤을 때는 기본이 3문항 그리고 나머지 이제 중문항이 13문항 그리고 중상 난이도 문항이 4문항인데 이따 보겠지만 이 4문항이 등급을 가르는 문제였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문항 분석표 보시면요. 1번 문항부터 선생님이 논술형 5번, 즉 20문항을 문항별로 어느 단원에서 어떤 난이도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 분석하여 보였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 이거를 뭐 1번부터 20번까지 선생님이 얘기하긴 그렇고요. 지금 보시기에 아까 그 중상 난이도 4문항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집중적으로 어떤 문제들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길래 친구들이 고생했는지 그리고 지금 동아고를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이라면 나였으면 저런 문제 풀 수 있었는지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4문항은 바로 객관식 14, 15번 그리고 논술형 4, 5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문항의 그 분포, 배치가 객관식에서 마지막 문항 그리고 논술형에서도 마지막 문항들이 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실제 시험에서 보면 이 정도 문항 번호를 풀 때 긴장도가 더 많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 이 4문항을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객관식 14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차 함수 문제고 gx는 구체적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fx의 그래프를 추론하는 문제인데 조건을 잘 읽어보면 fx랑 gx가 y는 t라는 함수랑 교점이 생기는데 그 교점의 종류가 2개만 생기도록 하는 f의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내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친구가 너무 당황해서 대수로만 접근하다가 결국에 답 못 낸 친구들도 있고 시험 끝나고 나니까 떠오른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건 핵심이 뭐였냐면 그래프의 개형을 이제 떠올려야 되는 문제라 좌표축에 일단 주어진 g가 명확하니 g 함수를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g 함수를 그려보니까 위로 볼록하고 0,1을 지나네. 근데 가로 안에 그 박스 안에 f랑 g가 1에서 만난다는 힌트가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y는 t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의 종류가 2개여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보시면 f는 1에서 교점이 생기는데 그 이외의 교점은 서로의 꼭지점이다. 그래서 서로의 꼭지점이 교점일 때만 y는 t라는 함수를 그렸을 때 교점의 종류가 4개, 2개에서 2가지가 나온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어요. 즉 지금 보시면 y는 t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보시면 여기선 2개, 그리고 중간에서는 4개, 그 다음에 다시 2개 해서 2개 아니면 4개, 이 2 종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f의 그래프를 이렇게 추론하시면 함수식을 잡는 건 금방 잡죠. 꼭지점 알고 한 점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f2라는 값을 대입하면 나오는 단순한 문제였어요. 근데 이 그래프가 떠오르지 않아서 일단 14번을 어렵네 하고 넘긴 친구들이 꽤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항인데 이것도 대칭 차집합 문제입니다. 자, 집합 단원을 공부했는데 대칭 차집합을 모르는 친구가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죠? 근데 이 문제는 가조건보다 나조건에서 친구들이 나조건이 길고 문자가 있고 그리고 연산을 2번 해야 되니까 여기서 긴장해서 어려운 문제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겼다가 다시 못 돌아온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풀긴 푸는데 나조건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접근하다가 기, 니, 디를 골라야 되는데 기역, 니은, 디귿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자, 이 문항의 핵심은 대칭 차집합을 배울 때 A랑 대칭 차집합 연산을 하면 공집합이고 이 대칭 차집합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된다는 게 기본 상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신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대칭 차집합이 뭔지는 알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칭잡의 차집합의 기본적인 연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머릿속에 넣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문항은 디귿을 가지고 A4M을 가지고 나에다가 대입하여, 나의 성질을 대입하여 구해보면 A4M이 A4M마사랑 같다는 게 금방 유도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A4M이 4M마1, 4M마2, 4M마 3의 대칭차집합 연산인데 다시 이 4M마1이 4M마2, 4M마 3, 4M마 4로 연산이 이렇게 벌려놓을 수 있고 그러면 원래 있었던 4M마2, 4M마 3과 이게 같은 것이 두 개 생기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에 의해서 얘네들이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4M마2랑 4M마2가 연산이 되겠고 4M마 3과 4M마 3이 연산이 되면서 공집합으로 끝나버리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남는 건 4M마 4만 남지 않겠어요? 그럼으로써 이런 규칙성이 있다면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구나 해서 한 번의 처리도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번 놓친 친구들이 선생님이 이제 그 시험 끝나고 시험 후 분석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풀이를 해주면 이렇게 쉬운 건지 몰랐어요 선생님. 너무 어려운 건지 알고 일단 넘겼어요. 이런 친구들이 꽤 많았던 문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동아고를 대비하는 친구들 혹은 타학원에서 준비하다가 이번 중간고사 분석을 듣고 싶은 친구들은 한번 15번 문항을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걸 권유드려요. 왜냐면 동아고 시험이 맨날 치르고 나면 점수가 생각보다 낮게 형성되는 그 경향이 있는데 실제 부딪혀보면 해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긴장감을 좀 풀고 실력 발휘를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난이도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두 문항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서술형 4번 문항인데 한번 여러분도 보세요. 첫 줄부터 어떻게 시작하죠?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합이 3 이하. 이런 이제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조건 PQ가 있는데 P에도 절대값이 들어가 있고 Q에는 뭐 이제 문자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P이면 Q에다가 참이 되도록 하면 P의 진리집합이 Q에 포함되는구나. 그런데 PQ 조건이 다 범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수직선을 그려서 포함관계를 찾으면 되는데 절대값과 문자가 난무하니까 이것도 12점 배점을 가진 문항인데 친구들이 너무 긴장해서 그렇게 평범한 문제인지 몰랐어요 하는 이제 시험 후 반응들이 대다수예요. 자, 보자면 이 문항은 사실 기본적으로 다루는 수직선에서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풀어내면 되는 그런 문항이었어요. 왜냐하면 절대값이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 게 P 조건에서 절대값 B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측은 그냥 음수고 좌측은 그냥 양수이기 때문에 이 포함 관계로 수직선을 그리는 게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눠서 그려야 되는 게 아니라 고정적인 경우라서 포함관계만 잘 따지면 나오는 문항입니다. 자, 그리고 절대값, 그리고 논술형 배점 12점, 그리고 이게 이제 논술형 4번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마지막 두 문항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시간이 부족했을 거예요. 이런 것들에 오는 긴장감을 털어내지 못하면 서술형 4번 12점 문항을 그냥 지레 겁먹고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축되지 말자. 서술형 4번 어렵지 않았다. 요게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논술형 5번입니다. 논술형 5번은 보시면 제곱식이 나오고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답을 쓰시오 하고 12점이고 마지막 문제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마지막 문제 12점 어렵겠지. 그리고 실제 이 문항은 좀 심화 문제에 속하는 문항이고 제가 교재 편집을 하는데 저희가 학원에서 내신 교재를 만들 때 이 문항이 절대부등식에서 좀 특이해서 제가 매년 빼지 않고 넣는 문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이 절대부등식에서 어려운 문제가 맞고 코씨와 산술기하를 섞어서 잘 서술해야 되는 심화 유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심화가 약했던 친구들은 지금 논술형 5번을 놓쳤을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이 논술형 5번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 지기타파라는 구주입의 내신 교재 그대로 수록되어 있고요. 이번에도 너무나 적중했는데 동화에서 준 EA 플러스 B가 저희 교재에는 A 플러스 B로 들어있고 그러니까 EA랑 A의 오차이고요. 문항이 거의 똑같고 심지어 답도 똑같아요. 그래서 잘 공부한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연락 와서 선생님 진짜 답까지 똑같았어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도 있었고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12점 가운데 다 놓치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적중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지난 중간고사 영상에서도 말했어요. 교재의 적중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 단순히 적중하면 맞히는구나가 아니라 적중하면 여러 가지 유리한 요건을 갖고 시작한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으니 중간고사 영상도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주입의 내신 교재 이번에도 완벽히 적중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동아고 중간고사가 끝난 지 좀 돼서 친구들이 서술형 답안에 사인을 했습니다. 본인 서술형 점수를 확인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온 정보로는 1등급 컷이 90점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 90점 1등급 컷에 구주입의 재원생 10명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된 상황으로 2등급 컷이 79점, 3등급 컷이 69점이라고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더 정확하게 성적표 데이터가 나오면 저희가 내부 자료로 챙겨놓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중간고사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동아는 제가 늘 이제 동아고 분석 영상을 찍으면서 하는 얘기는 킬러 없이 어려운 시험을 내는 학교다. 그리고 킬러 없이 학생들이 어디서 당황할지를 잘 알고 내는 학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문항별로 분석해보면 할 만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시험에 좌절을 겪더라도 다음 시험 못 해볼 만큼 어렵지 않을 거다. 그래서 문항별로 늘 할 만한 시험이다. 그래서 좀 성실하게 다시 대비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배점이 크죠. 아까 선생님 문항 분석표 이제 보여줬는데, 그 서술형 5문항에 50점 배점이면 1번이 8점, 2번이 8점, 3번이 10점, 4번이 12점, 5번이 12점 해서 5문항이었어요. 그럼 한 문항에 12점짜리 문제를 풀 때 그 긴장감은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겨내기에는 굉장히 무겁죠.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배점 큰 문항에 대한 압박감이 항상 체감 난이도를 올리는 학교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꼭 이거는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사실 객관식 14, 15 문항은 놓치면 안 되는 문항이었다. 이걸 놓치는 순간 1등급은 그쵸,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문항들은 당황을 하더라도 다시 재정비해서 어떻게든 풀어내야 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필수 유형에서 시간 줄이는 연습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술형 5문제라는 건 그냥 일반 객관식 5문제랑은 달라요. 그리고 12점이면 꽤 많이 적어야 되거든요. 요소들이. 지금 동아고에서 채점 기준표도 제공해서 선생님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다 어떤 조건이 있느냐의 1점, 뭐 범위를 적었느냐의 0.5점 이렇게 다 서술형이 기준표에 따라 채점이 됩니다. 그럼 그만큼 많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필수 유형에서 시간 줄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시간을 서술형에 쏟아 부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객관식 배점과 논술형 배점을 보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이거는 늘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시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아까 뭐 객관식 예를 들면 15번을 잠깐 별표 쳐놓고 넘어갔고, 논술형 4번을 별표 쳐놓고 넘어갔다. 그럼 배점이 15번은 5점인데, 논술형 4번은 12점이란 말이죠. 그러면 12점에 뭐라도 적어야 된다. 할 만한 문항이면 더더욱이 두 개의 문항의 난이도가 비슷한 경우 배점이 높은 데를 전략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답안을 써서 제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갖고 들어가야지 그냥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그냥 어느 정도 풀어서 내는 형식으로 시험을 본다면 본인의 기대보다 점수가 항상 낮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동아는 좀 동아만의 스타일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는 학교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늘 얘기하다 보면 이 중간고사 분석 영상을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멘탈 관리 정말 중요하고 실전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날 본인이 얼만큼 역량을 발휘하고 오느냐가 정말 그 본인의 등급을 좌우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등급을 결정짓는 멘탈 관리 비법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좀 준비해봤는데, 자, 논술형 대비 멘탈 관리 비법. 자, 쓸 것도 많고 배점도 높고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쵸?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으냐? 자, 내가 버벅인 그 문제는 나의 경쟁자도 머물렀던 문제일 뿐 나만 당혹스럽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 내가 특별히 많이 이렇게 뭐 하위권 있는 학생이 아닌 이상 이 정도 대비했으면 내가 버벅이고 넘겼던 뭐 만약에 객관식 14, 15 같은 문항이 다른 친구들은 술술 넘어가느냐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서 얼만큼 내가 이것을 뚫고 나가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멘탈을 부여잡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대비 과정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공부하잖아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했으면 그 과정에 선생님이 주는 모든 자료, 그리고 학원의 시스템, 이것을 다 따라와서 충분히 내가 버벅이지 않고 했다. 그럼 그 대비 과정이 충분한 겁니다. 그럼 충분했으면 제발 긴장하지 말고 본인 페이스대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드리고 싶고, 선생님 저는 그래도 너무 긴장합니다 하는 친구들 있죠. 이거는 이제 뼈 때리는 말이지만 긴장감은 실력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과도하게 긴장하는 건 자기가 안심될 만큼의 공부량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긴장감은 실력 부족에서 오니까 공부량을 늘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량을 늘리지 않고 그 안에서 뭐 다음엔 이 교재를 풀어볼까? 다음엔 이 교재를 풀어볼까? 이런 선택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공부량, 절대적인 양을 늘리셔야 긴장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를 좀 하시고 서술형 시험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번 이제 중간이 논술형 배점이 큰 시험이었기 때문에 기말은 이제 전체 객관식 시험으로 예상되죠. 동아가 거의 매년 그랬듯이. 그래서 이번 기말 대비 전략에 대해서도 선생님이랑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기말은 일단 유무리 함수부터 시작돼요. 근데 유무리라고 해서 유리함수부터 딱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앞에 이미 중간고사 때 봤던 함수 범위에 역함수, 합성함수는 기본으로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복습과 심화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는 게 기본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단어는 이제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는 논리적으로 경우를 나누어 효율적으로 셀 수 있는가, 이걸 보는 단원인데 되게 문장이 딱딱하고 지루하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문제를 읽고 내 스스로 경우를 나누어서 그걸 셀 때 얼마나 효율적인 방법으로 셀 수 있는가가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단원은 사실 문항을 많이 풀다 보면 정해진 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틀에서 이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저 문제는 저런 방법으로, 뭐 어떤 거는 수영도를 그려서, 어떤 거는 그냥 곱의 법칙으로. 그래서 이 문항들이 어느 정도 습득이 되면 큰 논리적인 풀이가 몸에 배일 정도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심화 문제 아니고서는 어느 정도 유형들은 몸에 이길 거고, 그러고 나서는 심화 문제들은 뭐 여러 가지 풀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풀이를 얻어가는 게 필요해요. 이게 본인이 답을 맞았다고 넘어가기보다는 이쪽 단원은 다른 효율적인 풀이가 있는지, 선생님에게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계속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내신 수업을 이끌어줄 베테랑 강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의 풀이를 듣는 걸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원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특화된 교재와 수업은 필수겠죠. 그래서 항상 저희가 준비하는 내신 대비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원은 저희 내신 대비는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요. 일단 지금 벌써 10월인데 10월 초부터 본인의 이제 취약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클리닉이 다시 시작되고요. 포커스온이라는 전체 교재가 있는데 이것은 전국 기출 문제로 이루어진 교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 기출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타 지역에 좋았던 문제들을 선별하여 구성한 내신 교재가 되겠어요. 이렇게 대비를 하다가 11월 초에 중간 점검을 받죠. 그래서 전체 학생들이 응시하는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모의고사를 보면서 나의 위치나 나의 취약 단원, 그리고 나의 취약 유형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교재인 지기지교타파 교재가 들어가게 되죠. 이 교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동아고 마지막 서술형 문제도 이 교재에서 완벽히 적중했어요. 그래서 5스텝으로 이루어진 교재고 저희 지역의 기출을 기반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교과서 기반 문제들이 다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지기지교타파를 완독하고 나면 시험을 못 볼 수가 없다.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해도 이제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책이라는 저희 마지막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아고 기준으로 얘기하면 동아가 지금 이번 중간고사처럼 20문항에 객관식 15개, 논술형 5개로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공지가 나오면 그 구성 그대로 해서 2회분의 모의고사를 제작해서 주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매년 똑같은 자료를 쓰지 않고 매년 업데이트해서 상황에 맞게 그리고 그 해에 맞게
빠르게 대처해서 만들고 있는 정성스러운 자료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마지막 안전장치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 사이클이 돌아가면 다음 시험에서는 등급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시험은 그래요. 수학은 실력을 올리면 점수는 언젠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편법이라든지 어떤 요령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실력을 쌓아가고, 그리고 동화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좀 특색이 있으니까 그 특색을 알고 긴장감을 낮추고 자신 있게 임하면 자기의 수준만큼 점수가 끌어올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구주입에서는 기말고사 대비 개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들의 학습을 도와줄 구주입의 윤영주 선생님이었습니다.